어쩌면 당신의 활기찬 노후는 아주 작은 습관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청춘 할배 김진수입니다. 제 나이 올해 79인데 아직도 주말마다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 산에 오르고 평일엔 서예 교실에 다니며 나름 바쁘고 즐겁게 살고 있답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자식들이 가끔 물어요. 아니,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정정하세요?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라고요. 사실 저라고 뭐 특별한 게 있었겠습니까? 저도 예전엔 그러니까 한 60대 후반까지만 해도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고 시간 맞춰 운동도 꼬박꼬박 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은 점점 기운이 없고 쉽게 지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나 보다 체념하려던 찰나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제 삶의 방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무심코 반복했던 아주 사소한 일상의 습관들이 제 활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수십 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왔고 은퇴 후에는 노인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하며 다양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경험들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노후 건강을 위협하는 몇 가지 결정적인 습관만 개선한다면 80세, 90세가 되어서도 충분히 내 두 발로 걷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즐기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작은 습관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다가 나중에는 병원 신세를 지거나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늙으면 다 아프고 힘든 거지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65살 무렵엔 계단 오르기가 버거웠지만 지금은 젊은 친구들 못지않게 거뜬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밀 아닌 비밀들을 알게 된 후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휴, 김 선생님은 연세에 비해 정말 건강하시네요. 라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딱 5분만 귀 기울여 주세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에서는 소리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진 않을까요? 아래에서 이야기할 습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조금씩 새어나가고 뼈는 약해지고 혈관은 답답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아침에 일어나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는 것만큼이나 쉽고 간단합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활력을 서서히 앗아가는 최악의 습관 5가지. 1. 엉덩이 껌딱지 생활.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시나요? 아침에 눈 떠서 소파에 앉아 TV 보고, 식사 후에도 바로 앉아서 쉬고, 오후엔 또 앉아서 신문이나 책을 보고, 혹시 당신의 하루 모습은 아닌가요?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는 게 귀찮아지고, 자꾸만 앉거나 누우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일찍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해요. 에이, 설마 그냥 앉아만 있는다고 건강이 나빠질까 싶으시죠?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우리 몸에 피가 잘 돌지 않아서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해요. 또 근육, 특히 다리 근육이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쉽게 넘어질 수 있고 한번 넘어지면 뼈라도 부러져서 오랫동안 누워 지내야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특히 식사 후에 바로 소파에 가서 편안하게 TV 보는 습관. 이건 정말 건강에 좋지 않아요.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혈당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아서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잠시 거니는 등 가볍게 움직여주면 혈당도 안정되고 소화도 훨씬 잘 된답니다. 해결책은 간단해요. 30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잠깐 물 마시러 가거나 창밖을 보며 기지개를 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의식적으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TV 광고 시간에 잠깐씩만 해도 다리 근육 유지에 좋습니다. 하루 10번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목표로 삼으세요. 한 번에 30분이 부담스럽다면 10분씩 3번 나눠서 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은 조금씩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그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힘 빠지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근육 감소 방치하기. 혹시 예전보다 계단 오르기가 숨차거나 장바구니 드는 것이 더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 이유, 바로 우리 몸에 힘창고인 근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육은 30대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고 해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힘이 없어지는 거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건강을 망치는 두 번째 나쁜 습관입니다. 근육이 줄면 위험할까요? 단순히 힘만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 기능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기 쉬워지고 뼈가 약해져요.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특히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갑자기 일어설 때 핑 도는 어지럼증,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러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죠. 당뇨병 위험이 높아져요. 근육은 우리 몸의 혈당을 잡아먹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요. 근육이 줄면 체온 유지도 어려워져서 감기 같은 잔병 치레를 하기 쉬워집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요. 배와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 척추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해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근육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아파서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다리 근육이 확 줄어들 수 있답니다. 거의 10년 동안 천천히 빠질 근육이 단 며칠 만에 사라지는 셈이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근육 지키는 쉬운 방법 3가지. 30분마다 일어나 2에서 3분 움직이기. 잠깐 걷거나 스트레칭만 해도 근육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간단한 근력 운동하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번씩 하루 3세트. 또는 벽 짚고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운동.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지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걷고 스트레칭하기, 걷기는 기본. 아침 저녁으로 팔다리를 쭉쭉 늘리는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면 유연성도 높이고 부상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한번 잃으면 다시 만들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3. 물 마시기에 인색한 습관. 수분 부족 상태. 오늘 물 얼마나 드셨나요? 한두 잔. 아니면 거의 안 드셨나요?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목마름을 잘 못 느끼게 되면서 물 마시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 몸의 노화를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부가 푸석해지고 주름이 늘어요. 아무리 좋은 로션을 발라도 피부가 건조하다면 속부터 수분이 부족한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피가 끈적해져 심장에 부담을 줘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진해져서 심장이 더 힘들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혈압이 오르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커질 수 있어요. 콩팥, 신장, 기능이 떨어져요.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콩팥도 물이 부족하면 제 역할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심하면 신장 결석이나 심부전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해요. 변비가 심해져요. 장운동도 수분이 부족하면 둔해져서 변비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변비가 있다면 물 마시는 양부터 늘려보세요. 소변 색깔이 진해요. 이미 탈수 신호. 건강한 소변은 맑은 노란색이나 거의 투명한 색이어야 합니다. 만약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에 가깝다면 지금 바로 물을 드셔야 해요. 건강을 지키는 똑똑한 물 마시기 방법. 하루 6에서 8잔, 약 1.5리터, 목표.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잠자기 전에 한 잔.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커피, 녹차보다는 순수한 물이나 보리차, 카페인이 든 음료는 오히려 몸의 수분을 뺏어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눈에 잘 띄는 곳에 물병 두기, 책상 위, 거실 테이블 등 자주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면 자연스럽게 더 마시게 됩니다. 물 한 잔의 작은 습관이 당신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물과 좀 더 친해져 보세요. 만사가 귀찮아. 점점 줄어드는 사회활동. 혹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 귀찮아지고 예전에 자주 가던 모임에도 발길이 뜸해지진 않으셨나요? 이 나이에 뭘.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편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는 또 하나의 위험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마음이 외롭고 우울해져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야기하고 웃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런 즐거움이 줄어들고 자칫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밥맛도 없고 영양 상태가 나빠져요. 혼자 밥 먹으면 왠지 입맛도 없고 대충 때우게 되죠. 반면 여럿이 함께 먹으면 더 맛있게 골고루 먹게 됩니다. 영양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면역력도 약해지겠죠. 뇌활동이 줄어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는 좋은 활동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뇌를 덜 사용하게 되어인지 기능 저하나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래 살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놀랍게도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이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활기찬 노후를 위한 관계 맺기. 하루 한 번 누군가와 꼭 대화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좋습니다.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통화도 좋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배움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지역복지관, 문화센터, 경로당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만남을 만드세요. 매주 오요일엔 친구와 차 한잔, 매달 첫째 주 주말엔 자녀들과 식사 약속처럼 규칙적인 만남은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봉사활동이나 지역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영양제와 같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와서 뭘 배워? 새로운 배움을 멈추는 습관. 최근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요리법을 익히거나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배우거나 하다못해 외국 드라마를 보며
새로운 단어 하나라도 익혀본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뭘 더 배우겠어? 머리도 예전 같지 않은데. 라며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태도가 우리의 뇌 건강을 해치는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우리 뇌도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약해지고 굳어버립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배움을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져요. 새로운 정보를 배우지 않으면 뇌의 기억 저장 창고도 점점 녹슬게 됩니다. 약 먹는 시간을 깜빡하거나 물건 둔 곳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진다면 뇌 활동이 줄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될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 속에서는 신경세포들이 활발하게 연결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배우면 뇌 기능을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져요. 평생 무언가를 배우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뇌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최고의 치매 예방책 중 하나인 셈이죠. 삶의 즐거움과 활력이 줄어들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작은 성취를 이루는 경험은 우리 삶에 큰 기쁨과 활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 배운 레시피로 가족에게 맛있는 식사를 차려줬을 때의 뿌듯함, 처음으로 손주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을 때의 성취감 같은 것들이요. 반대로 배우는 것이 없으면 삶이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즐거운 방법들. 매일 아주 작은 새로움을 시도해보세요. 늘 다니던 산책길 대신 새로운 길로 가보기, 평소 안 읽던 분야의 기사 읽어보기 등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즐겁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식물 키우기, 요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서툴러도 괜찮아요. 디지털 기기와 친구가 되어보세요. 스마트폰, 컴퓨터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 기기들을 활용하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얻고 멀리 있는 가족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물어보거나 복지관의 스마트폰 교육 등을 활용해보세요. 함께 배우는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고 꾸준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90세의 대학을 졸업한 할머니, 80세에 코딩을 배운 할아버지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와서 뭘? 이라는 생각 대신 오늘 뭘 한번 배워볼까? 라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단어 하나, 새로운 요리법 하나, 새로운 운동 동작 하나. 이런 작은 시도들이 쌓여 당신의 뇌를 더욱 건강하고 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작은 실천으로 만드는 활기찬 내일.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꼭 피해야 할 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오래 앉아있는 습관, 틈틈이 일어나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세요. 근육 감소 방치, 매일 간단한 운동으로 근육을 지키세요. 물 충분히 마시지 않기, 하루 1.5리터 물 마시기를 생활화하세요. 사회활동 줄이기, 사람들과 꾸준히 교류하고 소통하세요. 새로운 배움 멈추기, 뇌를 계속 자극하는 즐거움을 찾으세요. 이 5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활력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물 한 잔 더 마시기, TV 광고 시간에 일어나 스트레칭하기,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신문에서 새로운 정보 찾아보기. 건강하고 활기찬 70대, 80대, 그리고 90대를 만드는 비결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작은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보실 계획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